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이 언박싱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벤치에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진짜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거든요. 자, 여기 딱 옆에 앉으시고요. 제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로 언박싱 하기보단 제가 미리 뜯어봤어요. 뜯어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요. 네. 한번 좀 살짝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책들은 어떤 것이 있나 보니까요. 부자의 역사라는 책이 있네요. 부자의 역사. 이 책은 부자의 탄생과 몰락에서 배우는 투자 전략인데, 이 부자가 지금의 부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옛날 부자부터 시작을 하는 인문학적인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문학과 경제학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업에서 크로이소스, 돈을 만들어 유통시킨 부자 크로이소스, 로마를 소유한 부자 마르쿠스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윌리엄 1세나 만사무사, 누구야 이건, 가는 곳마다 황금을 나눠준, 이거 알아요. 이게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왕인가 그런데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순례를 가면서 막 황금을 나눠주고 가가지고 그분이 한번 순례를 갔다 온 다음에 금값이 폭락했었다는 그런 전설에, 아마 맞을 거예요. 만사무사.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로스차일드, 록펠러, 카네기, 해리포드까지 해가지고 끝이 아니네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 부자부터 지금의 부자까지 쭉 나열을 한 건데, 그러면 아마 그 옛날의 부자, 그 각각의 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분석하고 있겠죠. 자, 부자의 역사, 인문학과 경제학이 만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과 재테크가 만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요, 리더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리더의 말그릇. 이거는 성장할수록 더더욱 이 말을 좀 가려서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리더의 영향력은 말에서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아랫사람, 윗사람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간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리더로서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리더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이 카피를 보면 이거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겠잖아요. 리더의 말그릇을 어떻게 더 크게 키워내고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자, 빅 컨버세이션 이라고 하는데요. 빅 컨버세이션, 대담한 대담인데, 이 지은이가 황창규예요. 황창규 작가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황창규 대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황해 법칙. 아마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러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무어의 법칙 이런 것처럼 황해 법칙. 황해 법칙이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1년에 2배로 늘어난다. 이게 황해 법칙인데요. 바로 이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삼성전자에 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대표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황해 법칙 같은 것들이 반도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셔서 KT 회장인가? KT 대표인가까지 하셨죠. 네, 아마 KT 회장을 지내셨네요. 빅컨버세이션인데, 보니까 이분이 그런 대표 시절에 만났었던 사람, 이분이 대표 시절에 만났었던 사람들, 뭐 당연히 이건희 회장님은 물론이고, 스티브 잡스나 잠깐 이순신은 아니잖아. 이순신은 왜 있지? 네, 이순신도 있고요. 마크 베니오프, 조지 화이트사이즈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AI 연구소라든가 마음을 여는 경영에서 조금 더 큰 주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IT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리더들, 이 경영의 리더, IT, 기술의 리더들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런 직접적인 대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직접적으로 간접적이라니. 그냥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고장난 회사들이란 책이 있는데요. 고장난 회사들은 문제적 조직을 찾아내는 방법이네요. 어떤 것이 조직에 문제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문제적 조직의 탄생,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안 괜찮다. 공감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충성 고객을 떠나가게 하는 법, 교활한 사내 정치, 누구를 위하여 시스템은 도입되었나?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회사 안에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망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 조직의 문화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텍스트 마케팅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컨텍스트가 원래 맥락이란 뜻이잖아요. 맥락을 알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광고가 쓸모없어진 사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광고를 안 보는 사회에 어떻게 그런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 형식이 아니더라도 소비자한테 접근하고 다가가고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맥락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광고가 너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민하시는 마케터라든가 기업의 관계자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혼자서 내 거를 서비스하시는, 상품을 공급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마케팅 같은 것들이 확실히 달라졌다. 오히려 옛날에 물량 마케팅 있죠.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적은 돈으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컨텍스트 마케팅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네요. 세계사를 바꾼 21인의 위험한 뇌.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로 뇌질환, 세계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뇌질환을 알았다는 거죠. 측두엽 뇌전증, 뇌하수체 거인증, 말단 비대증, 호불아독, 중증 근무력증, 두통, 치매, 이런 것들이 세계사적인 어떤 인물들한테 작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세계사를 뒤집어 놓았는지, 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 이런 뇌가 아니라 진짜로 이 뇌 질환이 어떻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세계사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라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식으로 질병이 사람한테 그리고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의 조직이라는 책인데요. 벤 호로위츠,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벤 호로위츠의 책인데요. 이 최강의 조직이요, 그냥 아마존의 무슨 조직이 잘하더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가요. 그래서 징기스칸, IT의 혁명가, 무사도, 사무라이 무사도 있죠. 그런 것들, 교도소 조직까지 해가지고 당연히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정말 역사상 잘된 조직, 그런 조직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큰, 그냥 딱 어떻게 잘 파는지, 경영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개념보다는 조직 자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큰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ESG 혁명이 온다. 요즘 ESG 핫하죠. Environmental, 잠깐만 영어가 어렵거든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래서 인간 중심이고 환경, 그리고 어떤 가치,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경영인데요. 예전에는 착한 경영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복합적인 거죠. 환경도 생각하고 그런 경영이라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소비자들이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SG 경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기업의 몇몇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개인 가게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ESG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영이나 이런 가치관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의 가게들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왜 ESG가 핫한지, 그리고 앞으로 ESG가 어떻게 적용될 건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한테,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ESG 혁명이 온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 제가 이시안의 점심 약속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인터뷰 하기로 하신 분이거든요. ESG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서 김재필 저자인데, 그럴 때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나 이럴 때 좀 더 ESG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뜯어보지 못해서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통해 배우는 진정한 부의 도약 해가지고 역시 요즘 이야기하는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잠깐 볼까요? 이거 비닐을 뜯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가 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되게 이렇게 재밌게 보이는데 만화는 아니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옛날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발생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최초 중앙은행의 탄생과 인플레이션, 화폐의 등장과 인플레이션 역사에서 인플레이션의 역사부터 뭐 금리, 연준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다가 인플레이션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뭔가요? 도록인데요. 아, 이게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이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이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날 테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또 갖고 싶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싸놨구나, 이것만 싹 보고서 이렇게 할까봐. 요 책, 이거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좀 욕심낼 것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 권 남았어요. 아, 이분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너무 반짝반짝해서 빛이 나잖아요, 책에서. 네. 공간의 미래입니다. 유현준 교수님 책인데요. 이분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냈지? 그쵸? 진짜 되게 책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뭐 1년에 한 2개씩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마 알쓸신잡 이후에 알쓸신잡을 보면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지금 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살짝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때 나오셔서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항상 활동하시는 분이 유현준 교수님이 아닐까. 일단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건축, 집 살고 막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그때 인문학을 적용시킨 거거든요.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 이렇게 건축하는 이유는 사람한테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재밌죠. 인문학적인 건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인문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사람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책을 보시면 건축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인문학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 유현준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선물 같은 책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10권의 책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중에 제가 3권을 뽑아봤어요. 1위, 2위, 3위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아까 안 뜯어봐가지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안 뜯어봐서 3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뜯어봤기 때문에 제가 3위로 아까 치진 않았거든요. 제가 뽑은 3위는 이겁니다. 아까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취향. 너 같으면 뭐 읽을래? 시간 없으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요. 저의 취향을 얘기할 뿐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댓글에 적으실 수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3위는 바로 이겁니다. 콘텍스트 마케팅 혁명. 지금 광고가 소용없는 시대, 광고를 안 보는 시대라는 이게 딱 와닿았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케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은 그런 것들이 존재 이유인데요. 그럼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콘텍스트 마케팅 혁명,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3위로 뽑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ESG 혁명이 온다. 이건 제가 봐야 돼요.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해가지고 봐야 되고, ESG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최근 또 ESG가 워낙 비즈니스계에서 핫하잖아요. 메타버스나 ESG 이런 것들이 핫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ESG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마침 잘 됐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왔으니까 요거를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첫 번째는 뭐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많이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요 책, 공간의 미래. 재밌거든요. 일단 유현준 교수님 책은 재밌고요. 그리고 좀 통찰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이게 이런 의미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요거를 1위로 뽑겠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3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교보문고 굿모닝 CEO의 북크레이션 언박싱 진행해봤고요. 10권의 책 소개해드렸고, 제가 또 좋아하는, 제가 읽고 싶은 3권의 책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은 어떠신 건지 댓글에 남겨서 한번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벤치에 앉아서 막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정말로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리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벤치에 앉아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